이 파리 테러를 저지르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를 응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있는 IS 근거지 공습을 제기한 데 이어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군사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순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러시아도 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이어서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에 있는 IS의 수도격인 라카를 공습했습니다. 장거리 폭격기와 해상 순항 미사일까지 동원한 대규모 공습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테러로 추락한 데 대한 응징 차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공조도 특히 강조했습니다. 지중해 러시아 해군 사령관 등과 화상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리아에서 벌이는 반테러 작전에서 프랑스와 동맹국으로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Нужно установить с французами прямой контакт и работать с ними как с союзниками. 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и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казания получили. 러시아와 프랑스는 IS와 전투를 벌이는 양국군 사이에 연락기구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 IS 테러와의 전쟁이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신냉전 수준으로 악화한 러시아와 서방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도 사흘째 IS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이른바 IS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라카에 대한 공습을 사흘째 이어갔는데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중단이나 휴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IS 공격을 위해서 핵 항공모함이죠. 샤를 드골호까지 출항시킬 예정인데 전투기 26대를 싣고 있는 샤를 드골호까지 합세할 경우 프랑스는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에 배치된 전투기 12대와 합쳐서 모두 38대의 전투기로 IS를 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의회에 시리아 내 IS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My firm conviction is that we need to act against ISIL in Syria. There is a compelling case for doing so. It is for the government, I accept, to make that case to this House and to the country. EU 회원국 국방장관들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프랑스에 대한 지원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They asked for help from all of the participants around the table. And every country says yes. And there was unity in Europe, and that's very important. 좀처럼 의견을 합치기가 힘들었던 유럽이 IS 격퇴를 위해서 단결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주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잇따라 방문해서 오바마 또 푸틴 대통령과 연쇄 회동을 갖고 군사작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프랑스에서 올랑드 대통령과 만나서 IS 격퇴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추가 테러에 대한 공포감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독일과 네덜란드의 국가대표팀 간의 축구 경기, 이 폭탄 테러 위협으로 취소됐었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17일이죠. 독일 하노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독일과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 간 친선 경기가 폭탄 테러 위협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경찰은 4만 9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하노버 HDI 스타디움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이 경기 시작 1시간 반 전에 있었고 관중 출입문을 개방한 15분 뒤에도 재차 위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스타디움에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다는 명백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장에 입장했던 관객은 대피령이 내려지자 차분히 빠져나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이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2시간에 걸친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폭탄을 실은 구급차가 축구장에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날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간 대표팀 간 친선 축구 경기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윌리엄 왕세손 등이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나타난 가운데 경기 시작 전 파리 테러를 애도하고 연대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가 연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지순한입니다.